최근 부동산 뉴스들을 보다 보면요, 역대급으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실제 이 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경매에 게시됐던 물건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많이 쏟아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2022년도, 2023년도에 고금리 또 부동산 침체 여파로 경매 게시됐던 물건들이 거의 1년 또는 1년 반 후에 이렇게 경매로 나오게 돼서 굉장히 많은 수의 물건이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진 거죠. 뭐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뭐 이런 다양한 종류로 경매 물건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중에서 청담 2차 2편안상 아파트가 있는데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역이죠. 40평대 아파트거든요. 감정 가격이 23억인데 현재 유찰이 3번이나 돼서 최저가 11억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반값에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 저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실까요? 사건 번호 중앙 2024 타경 106052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 2차 2편안상입니다. 층수는 10층이에요. 전용이 34평이고요. 공급은 41평형입니다. 감정가는 23억이었고요. 현재 최저가 11억 7,760만 원까지 반값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물건 명세서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 2023년도 4월 10일 근저당이죠. 요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요 근저당을 기준으로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 매각으로 소멸되고요. 또 이 근저당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된 임차인의 권리도 모두 소멸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점유자 성명해갖고 이모 씨인데 전입일자가 2022년 7월 21일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이 사람의 전입이 더 빠르죠.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죠. 뭐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조차도 확인은 안 되지만 이 임차인님이 이 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통해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건은 이 배당 요구 여부예요. 여기 배당 요구를 하면 여기 날짜가 써지거든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통해서 보증금을 전액을 배당받게 되면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이 임차권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 남은 계약 기간이 있겠죠. 이때 이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2년 후가 되면은 2024년 7월 20. 근데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이때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1년, 2025년 7월 20. 이때까지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된 상태고요. 여러분이 낙찰받았는데 이 씨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또 2년에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뭐 이때 나갈 수도 있고요. 뭐 바로 나간다고 할 수도 있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해지 통보를 중간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받은 금액 외에 추가로 이 사람에게 임차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보증금이 뭐 1억인지 10억인지 15억인지 이걸 몰라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면 여기 보증금 정보가 기재가 되거든요.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소 기준보다 전입이 빠른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보증금 정보조차 확인을 못해서 과연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 가격이라도 얼마를 들어갈지 결정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집행관 현황조사 보니까 집행관이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별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이 씨가 이때 전입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전입 신고된 이 사람의 이름과 전입 신고 날짜 외에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파헤쳐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위치 정보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아파트는. 청담역하고 멀지 않고요. 네. 굉장히 좋은 위치죠. 보시면 3동짜리로 구성된 소형 단지고요.
언북초등학교 가깝게 있고요. 영동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단지 정보 보시면 총 3개 동 142세대고요. 입주 연도는 2006년도입니다. 19년 차 됐죠? 19년 차. 20년 차가 이제 돼 가는데 보시면 현재 동일한 면적에 대한 아파트 매물 정보 보시면 저층이 23억 5천 정도 나왔죠. 24억 5천에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감정가 정도가 호가죠. 그리고 매매로 실거래가 보시면 저층이 올해 22억 9천에 됐고요. 구층은 24억에 됐었죠. 그래서 저층은 한 22, 3억 정도, 고층은 한 24억 정도. 그래서 현재 경매로 나오는 건 10층이거든요. 그래서 고층이니까 현재 24억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1억까지 유찰됐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반드시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고해서 입찰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 삼으시면 안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전세 클릭하신 다음에 전세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자, 이 씨가 전입신고 날짜가 2022년 7월 21일이면 임대차 계약은 보통 이때로부터 한두 달 전에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2년 5월에서 한 6월 사이 요때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때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약 한두 달 후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요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2년 5월 내지 6월에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보니까 이거 딱 나오네요. 2022년 6월에 10층이 이게 동일한 건이 중복된 건지 같은 층에 두 건이 있었는지 같은 층 13억에 동일하게 됐었죠. 물론 이 실거래가가 경매 물건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전세 가격이 맞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현재 시세가 24억 정도로 현재 시세가 24억 정도로 추정이 되죠. 여기서 전세 13억을 인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입찰가는 11억 이하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8억에 낙찰 받는다. 그렇게 되면 13억을 인수 조건으로 했을 때 21억에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8억에 낙찰받느냐, 9억에 낙찰받느냐, 10억에 낙찰받느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전세 실거래가가 경매 물건에 대한 전세 실거래가라는 확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추정입니다. 예정 매각기일 보시면 현재 11억 7,760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다음 최저가는 9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13억 인수 추정. 그러면 22억대 정도 되니까 요 금액도 약간 애매하고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7억 5,4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3억 인수 하면은 약 20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낙찰되겠죠?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 이거보다 더 높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청담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반값까지 유찰되어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낙찰받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취득세 신고하실 때 인수받은 보증 포함해서 취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뭐 9억에 낙찰받았다, 8억에 낙찰받았다, 그거로 취득세 신고하시면 안 돼요. 인수한 보증을 더해서 취득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8억에 낙찰받든 9억에 낙찰받든 현금으로 대금 납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청담동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 용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요건, 또 주택 보유 수요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근데 경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도 관계가 없고요. 실거주하지 않고 낙찰받고 명도 끝난 이후에 바로 임대로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로서 이런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한 대항력, 임차인의 인수요건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가 13억이면 그 정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보다 또 높다면 사실은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경매 절차에서는요, 대항력에 대한 권리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PLED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섭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아래 링크 올려드릴 건데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 과정을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의 꼭 알아야 되는 기초 기본 과정들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제가 강의해드린 영상이 있으시고요. 또 기초 과정 마무리 하신 다음에는 이어서 심화 과정까지 공부하시면 책을 읽으실 때 또는 다른 경매 유튜브를 보실 때 이해하는 데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통해서 옥서 홈페이지에 가셔서 경매 기초과정, 심화과정 통해서 경매를 한번 재미있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구독자가 7만 3천 명대가 됐는데요. 내년에는 제 소망은 구독자 10만 명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니까요.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가 어쨌든 경매 관련된 또 온비드 공매와 관련된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고 최신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해 놓으시면 경매 공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10만이 되면 여러분께 보다 양질의 높은 유튜브 콘텐츠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은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